리더 특강 오늘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그룹 미팅을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리더 미팅에서 또 제안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 저희가 초대를 할 수 있는 날을 마련을 했어요. 그 날을 마련하고 지금 처음 오신 거거든요. 저희 이 초대의 날로 처음 강사로 또 선정이 되셨는데 리더 사람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 사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했어요. 정말 멋진 밀레니얼 리더 사장님이시고요. 정말 뉴스킨 비즈니스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정말 어떤 비즈니스인지를 제 생각에는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네, 뜨겁게 모셔보겠습니다. 박형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뉴스킨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형근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도망가요.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트윈즈 그룹은 제가 5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리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그룹으로 제가 이제 인지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 오늘 처음 왔다. 와 엄청 많네.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배워가는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살에 뉴스킨 사업 시작했고요. 지금은 31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직장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대학생인 상태에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부족한 부 너무 많고 사실 직장도 안 다녀보고 갑자기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했을 때 감도 안 오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어떤 이유를 찾았고 그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하고 싶었고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면서 지금도 아직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5년 가까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업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려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초기 사업자분들도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신 내용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20살 때는요 저기 노량진 재수학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해서 한양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중에 대학생들도 계시죠? 네,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갔고요. 대학교 2년 마치고 이제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어차피 가는 군대 빡센데 가자 해가지고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를 제가 자원을 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2년 군대 마치고 이제 저 왼쪽에 보면 스킨스쿠버 보이세요? 제가 대학교에서도 스쿠버 동아리 활동했거든요. 저희는 군대에서도 이걸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이 스킨스쿠버 강사라고 하는 일이 나의 사이드 잡으로 하나 프리랜서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강사 자격증을 땄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로 갔어요. 호주를 간 이유는 군대 선임들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중대 선임들이 전역하면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배낭여행 떠나고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나 이런 어쨌든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외국물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도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냥 며칠 가는 여행 말고.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따서 바로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이때 25살이에요. 2013년인데 호주에서 1년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제도권 교육 안에서만 자라온 그냥 평범한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고방식 갖고 살아왔는데 호주를 가서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이때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그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저도 어차피 그 패턴 안에서 기왕 갈 거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싶었고 이제 그 정도에서 생각이 머물렀을 뿐이지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호주라는 나라는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크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남한에 제가 알기로 거의 80배 가까이 되는 크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구는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나라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식이나 이런 어떤 문화도 너무 많이 달라서 그곳에 제가 1년 있으면서요 과연 내가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한국으로 가지 말까? 그냥 호주에 눌러 앉아서 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호주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3개월 일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급이 세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웬만한 직장 페이보다 높은 그 페이를 받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킨스쿠버를 그 아름다운 바닷속에서 매일매일 하면서 돈도 벌고 정말 자유롭고 매일매일이 여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영어 실력도 막 느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 막 외국인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그냥 평생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쨌든 워킹홀리데이는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빨리 와라 한국으로 돌아와서 빨리 학교 졸업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나이 동갑인 친구들은 다 이제 막 취업하고 대학원 간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2학년 마친 상태고 그러니까 뭔가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이런 마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학교에 복학을 했겠죠? 복학해서 대학교 3학년을 다니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과생이거든요. 이과생이 하는 공부 뻔하잖아요. 이 전혀 실생활에 관련 없는 공부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거를 열심히 해서 결국 나는 그냥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우리 학교 나와서 직장 들어간 선배들 모습을 보면은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 선배들도 야 대기업 별거 없다 오지 마라 차라리 그냥 중소기업이 낫다 이렇게 말해주는 선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제 대학교 동기인 지금의 저의 스폰서님 저에게 뉴스킨 사업을 전해준 친구가 저한테 뉴스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뉴스킨을 전달받고 오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뉴스킨을 나의 스폰서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나는 뉴스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어린 분, 젊은 분들 많으셔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킨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별로 기대감도 없고 그렇다고 뭐 딱히 의심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저보고 한번 와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하거나 이런데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친구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해서 제가 여기 왔어요. 딱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자리에서 제가 들었을 때가 2014년 10월이에요. 그때 26살 나이로 그냥 청바지 입고 반팔티에 그냥 운동화 신고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한번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건지 강사분이 이해를 잘 못 시켜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택 하나를 잘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주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 나는 20대다. 90%에 90% 내려주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26살이었거든요. 제일 어렸어요.
거의 제일 어렸어요, 진짜. 그리고 20대 손 들어보라 그러면요. 손에 꼽았고요. 5손가락에 거의 꼽았고요. 100명이 넘게 앉아 있어도 대부분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앉아 계셨었거든요. 그게 불과 5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 90%가 20대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사업을 둘 중 하나죠. 하든가 안 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하든가 말든가를 결정하려면 결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로 결정하기도 싫고 안 하기로 결정하기도 싫다. 나는 내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할 것이고 안 하더라도 이해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뉴스킨 전달한 친구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나한테 뉴스킨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어차피 하고 안 하고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 대신 이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책이랑 강의들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하루에 강의를 3개에서 5개씩 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2, 3주 정도를 바짝 검토하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비즈니스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진짜 멋진 삶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수학에 좀 빨라요. 그러니까 이 뉴스킨의 수입 구조 있죠. 수입 구조가 빨리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고,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낸다면 끝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멋진 일이고 괜찮은 일인 거랑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랑 별개잖아요. 남자고 뉴스킨 뭔가 화장품 비슷한 뷰티 쪽 일 같은데 나는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는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사회 경험도 없고 대학생이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하는 일, 이런 것만 상상을 해왔지 이런 비즈니스는 정말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뭔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뜻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봐야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 결정을 하게 됐냐면, 그때 제가 뉴스킨을 안 하면 5년 뒤에 제 친구가 저한테 뉴스킨 하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친구들이 뉴스킨 모르는데 5년 뒤에 내 친구들이 뉴스킨을 다 알고 거꾸로 저한테 하자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상이 흘러갈 텐데, 내가 지금 이 사업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될 건데 가족으로부터 뉴스킨을 내가 거꾸로 전달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안 하면은 뭔가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직장이랑 비교해봤어요. 어차피 전 이거 안 했으면 직장 다녔을 거거든요. 그럼 직장과 뉴스킨을 비교해본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삶은요, 제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스킨스쿠버를 하러 다니고 싶어요. 그 생각이 잘못됐나요? 근데 그 생각을 직장 안에서 이뤄낼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직장이란 곳은 뭐예요? 주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뭐 연차 쓰고 이러고 뭐 해외를 나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갈 수는 없죠. 그건 직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으로 내가 결과를 만들어만 낸다면 그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어차피 전 뉴스킨 해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직장을 다녀도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둘 중에 선택하라면 뉴스킨을 하는 게 맞겠다. 가능성이 0%인 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이 뉴스킨의 매력 중에 하나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좀 이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뉴스킨을 시작했습니다. 그 휴학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어요. 대학교도 참 웃겨요. 휴학이 3년이 지나니까 자동 재적이 되더라고요.
제적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전 제적이 뭔가 하고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잘린 거래요. 그럼 저는 이제 그 학교 끝입니까 이제? 그랬더니 아니래요. 언제든지 돈만 내면 다시 들어올 수 있대요. 아, 이거 학교도 결국은 돈 버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굳이 등록금 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학기 500만 원씩 내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1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뉴스킨 사업하다가 아, 학교가 그립다 이럴 때가 한 번쯤 올 것 같아. 캠퍼스 생활 좀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학교 돌아가서 이제 1년 정도 네, 학교 다니면서 리크루팅도 하고 계획입니다. 10% 15% 라인이 열렸을 때 학교로 들어갈 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뉴스킨을 이해한 어떤 순서대로 여기 계신 분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시 선택의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뉴스킨 사업에서 저도 이제 들은 말이에요. 사실 이 말 들었을 때 뭐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정말 피 터지게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선택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갈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죠.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들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둘 다 가능은 한데 자전거 타기 힘들죠? 자동차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빨리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자, 무슨 차이인가요, 결국? 내가 자전거를 선택했느냐, 자동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많은 어떤 에너지와 힘을 들여서 가고 있지만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거는 자기의 노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도구를 선택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뉴스킨이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이 만약에 자전거라면 뉴스킨은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뉴스킨이 자동차와 같은 일이라면 그래도 자전거 타고 가실래요? 아니야, 나 인정 안 해. 나는 힘들게 갈 거야. 이렇게 자전거 타고 안 가실 거잖아요. 자동차가 진짜라면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부산까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구로서 뉴스킨 사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사업입니다. 결국 나로부터 뉴스킨 제품이 유통이 돼야 돈 버는 게 맞아요. 자, 일반적인 유통 볼게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넘어가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총판, 도매, 소매, 중간에 광고 끼고 소비자에게 넘어갑니다. 맞죠? 자, 생산자가 제품을 10,000원 주고 만들었으면 저 제품은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 품질이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그거를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고 10만 원에 산다라는 거예요. 자, 중간에 거품이 너무 많다. 소비자가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니냐? 해서 유통 과정을 확 줄여버린 게 바로 이런 유통입니다.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 이런 쇼핑이 뭐 1960년대, 70년대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 인터넷도 없고 어떤 뭐 택배가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에 있는 가장 고전적인 유통이었다면 유통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 이 유통의 공통점은 뭔가요? 똑같은 제품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다가 공통점이에요. 왜 싸게 살 수 있나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확 줄여버렸으니까.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싸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는 게 싸요? 왜요? 이마트가 유통 과정이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이해되세요? TV 홈쇼핑도 마찬가지예요. TV라고 하는 가상의 총판을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그냥 택배로 직거래로 연결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을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싼 거예요. 자, 똑같은 제품 어디서 사는 게 현명해요? 아래에서 사는 게 현명하죠. 근데 이 유통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광고예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광고를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회사는요, 광고비에 1년에 몇백억 대의 광고비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그 광고비가 결국 누구 부담이에요? 소비자. 다 여기에 포함됐다는 걸 이해되세요? 다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광고를 믿으세요?
TV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면 와, 저 연예인의 클래스가 높으니까 제품의 품질도 높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TV 연예인의 클래스에 따라서 뭐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믿죠? 후기나, 그쵸? 실제 써본 사람의 말을 믿지 TV 광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에서 낭비되는 돈도 한번 해결해보자 해서 나온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직거래인데 광고도 안 해요. 중간 유통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가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참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나요? 좋은데 싼 제품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좋은데 싼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광고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위에 두 유통은 뭐라 써있죠? 기업 주도형 유통이에요. 즉, 유통의 주체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기만 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 유통의 주체가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뉴스킨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다 소비자예요. 저도 소비자예요. 근데 소비자가 소비만 하고 싶으면 돈 쓰면서 소비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소비하면서 돈도 벌어볼래?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업이 유통에 개입하지 않고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해서 소비만 할 사람은 소비만 하고 소비하면서 돈 벌어볼 사람은 주변에 알려보라는 거예요. 입소문으로 주변에 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대신 광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여러분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 매출은 오르겠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그 광고비를 여러분에게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문제 있나요, 이론에? 네, 실제 대학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기본적 이론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이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광고를 안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일반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가성비가 높을 수밖에 없구나.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니네 제품이 그렇게 좋다며. 그럼 왜 TV에 광고 안 해? 아,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럼 뉴스킨 사업은요, 이 사업으로 성공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으면 돼요. 왜 54개국이라고 해놨냐면 지금 뉴스킨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전 세계 54개국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54개국이 온라인상으로 다 열려 있잖아요. 우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그럼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을 이 세상에 많이 만들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야, 결국은 말이 거창해서 유통이지 결국은 뉴스킨 제품 팔으라는 거네. 판매하면 뭐가 떠올라요? 영업이네. 그러니까 화장품 영업하라는 거네. 이렇게 자 정리가 됐어요. 자, 저는요, 자, 여기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뉴스킨 회사가 너무 좋고 제품이 너무 좋아도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영업하라면 난 할 거야 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업이라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 사실 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꼭 내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저는 영업과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람 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항상 이런 일을 생각해 왔는데 이 뉴스킨 사업이 이 영업이 아니라 비즈니스구나. 야, 이거 엄청난 사업이구나. 이게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뉴스킨 사업이 진짜 어째서 비즈니스인지, 그럼 영업과 사업의 차이는 뭔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업과 사업을 구분질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왔어요. 혹시 백다방 아세요? 백다방 아세요? 자, 백다방 누구 거예요 이거? 백종원 거죠? 잘 보세요.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가게에서 커피를 100잔 팔아요. 그럼 한 달에 3,000잔 파는 거죠? 맞죠? 자, 근데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백다방을 5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개의 대리점에서 커피가 100잔씩 팔려 나간다면 백종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몇 잔 팔려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는 150만 잔이 팔려 나가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백종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하루에 100잔씩 팔아서 150만 잔을 팔아보겠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봤거든요. 50년 걸려요. 자, 백종원의 한 달과 백다방 사장님의 50년의 결과물이 같다는 얘기예요. 백종원도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고 백다방 사장님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영업과 사업의 차이예요. 백다방 사장님은 누가 일을 해요? 자기가 일을 하죠? 자기가 가게 샷다 올리면 가게가 돌아가는 거고 샷다를 내리면 커피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잖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다방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자기 몸이 시스템이에요. 근데요 백종원은 달라요.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요 500개의 대리점. 그 500개의 대리점이 백종원이 없어도 알아서 돌아가나요? 그렇게 만들어놨죠. 500개의 백다방이 백종원이 없어도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의 시간이 즉 누구 시간이에요? 백종원 시간이죠. 백종원은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500명의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렸고 500명이 일한 결과물을 자기 수익과 연결시켜버린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예요. 백종원이 커피팔이에요? 누가 백종원한테 어이 커피 파는 아저씨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는 커피가 팔려나가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백종원은 커피가 팔려나가야 돈을 버는 사람은 맞지만 커피를 직접 팔고 있진 않죠. 이 영업과 사업의 차이입니다. 자, 혹시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용어예요. 이 레버리지 해석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지렛대인데요. 지렛대는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데 쓰이는 막대기,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나 힘을 비유적으로.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자동차도 결국은 레버리지죠. 아무것도 없으면 도구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도구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바로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150명 정도 앉아 계신데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150분에게 1대1로 1시간의 강의를 하면 저 몇 시간 들어가야 돼요? 150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모아놓고 한 방에 하죠 지금. 그럼 저는 지금 1시간 동안에 몇 시간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150시간. 레버리지예요 이게. 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돈을 버는 방식도 이런 레버리지 형태로 버는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이 레버리지 방식 맞나요? 네. 잘 보세요. 백종원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4,000개예요. 자, 만약에 4,000개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에서 한 달에 하루에 30명씩 1,000명의 고객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요 백종원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객의 숫자는요 400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백종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과 같은 한 개인이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을 당신의 고객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백종원이 제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400만 명의 고객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4,000개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400만 명 얼굴도 몰라요. 고객들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400만 명이 돈을 쓰는 걸 저의 수익과 연결되게끔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방식이 이해되세요? 레버리지 방식으로 돈 벌고 있죠? 자,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레버리지로 들어올까에 관심이 많고 평범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 일당을 올릴까? 시급을 올릴까? 결국은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월급도 내가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뭐예요? 시급이죠. 그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막 자격증 따고 영어 공부하고 스펙 쌓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뭘 위해서냐면 내 시급 올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자기의 시간당 페이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부자들은 레버리지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한다. 우리가 결국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레버리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어떤 형태,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받은 어떤 교육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교육이 결국은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노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구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해요. 이런 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제 머릿속에 있는 돈 버는 방식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노동 수입. 노동 수입은 말 그대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노동을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 노동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노동 수입이에요. 이 세상의 95% 이상의 사람이 이 왼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이력서 한 50군데 뿌려서 나 뽑아주는 곳 중에 돈 많이 주는 데 가야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뉴스킨 사업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오른쪽 세상이 열린 거예요. 아,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반쪽짜리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그동안.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수입의 형태가 있구나. 근데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세상에 5% 미만들이 이걸 가지고 있고 이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권리 수입은요, 어떤 형태의 수입을 말하냐면 시간을 들여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내가 만든 나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들어오는 돈을 의미해요.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소유권의 권위에게 권리 수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돈을 계속 받는다? 이런 형태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수입을 원하세요? 오른쪽을 원하세요?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자산으로 버는 돈이에요. 시스템으로 버는 돈.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대학교 때 자취했거든요. 제가 5층짜리 그 빌라 5층짜리에 살았어요. 제가 저희 집은 2층이었고 그 건물주분이 5층에 살았어요. 근데 그 1층부터 5층까지의 총 집의 개수가, 방의 개수가 20개 정도 됐어요. 근데 한 방당 월세를 5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얼마 받아가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받죠. 근데 그 두 분은 맨날 놀아요. 가끔씩 저 불러다가 밥도 주시고 했거든요. 그냥 맨날 집에 있거나 여행 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나요? 있죠.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게 누구 거니까. 자기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월세를 계속 받잖아요. 아, 그런 형태의 수입이 이거구나 라는 게 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용어로 정리되진 않았던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 오른쪽 수입을 버는 일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요, 여러분들이 뭐 좋든 싫든 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나의 유통망과 나의 시스템, 즉 나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이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바로 권리 수입이라는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뉴스킨 사업의 수입적인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너 뉴스킨에서 돈 많이 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뉴스킨으로 돈을 버는 형태가 달라 너랑. 이걸 위해서 뉴스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선택한대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 거야. 무조건. 자, 이게 내 인생의 꿈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200만 원 버는 직장에 다녀. 자, 200만 원 버는 직장 다녀서 강남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 보신 분 계세요? 자,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얼마 정도 할까요? 예를 들어 뭐 한 30억 한다고 칩시다. 그 아파트가. 자, 30억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30억 모으려면 240년 걸려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시간을 훨씬 더 쓰죠. 그리고 찾아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일단 뭐라도 해.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남들 가는 과 쫓아서 간 거예요. 그냥 어느 과를. 그랬더니 그 과 다니는 선배들이 진로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이 주는 만큼 그 안에서 쪼개 사는 거예요, 그냥. 아, 이 직업이 나한테 200을 주네. 200에 맞게 알뜰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삶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왼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더라도요. 아까 첫 번째 그 자전거랑 자전거 비교했다고 결국 똑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석유를 캘라 그래. 땅에서 석유를 채취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는데, 일단 파요? 네, 일단 땅부터 파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뭐를? 기름이 있는 땅을 찾고 파야지. 아무데나 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정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찾는 순서가 맞는데, 저도 하마터면 일로 갈 뻔했어요. 근데 제가 호주 간 1년이 저에게 굉장히 컸어요. 아, 내가 큰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아,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스캔스코프 하고 싶다. 근데 이 삶은 직장으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캔을 제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캔 사업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내 적성에 맞나 안 맞나? 이게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는데 어려우면 어때요? 어려우면 이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극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을 살게 해줄 수 없는 일인데 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뉴스캔 사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과연 살 수 있는가?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뉴스캔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겠다. 이런 순서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권리 수입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시 들어드릴게요. 서장훈 아시죠? 네. 서장훈 월세 받죠? 네. 강남 가면 서장훈 건물 빌딩 있어요. 거기서 매월 몇 억대의 월세를 받습니다. 자, 먹고 사는 시장 없죠? 네. 자, 이 사람의 자산은 뭐예요? 건물. 자, 백종원이에요. 우리나라에 4,000개 대리점 가지고 있죠? 자, 백종원 일 안 해도 돈 버나요? 네. 당연하죠. 백종원 자산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백종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자산이 뭡니까? 백종원 뭐라 대답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4,000개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다 제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에서 음식 먹는 소비자들이 다 제 겁니다,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맞죠? 자, 자산가입니다. 또 있어요. 장범준 아세요? 네.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K-pop 스타에 나와서 떴죠. 자, 이 장범준이 요즘 방송 활동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래서 박명수가 인터뷰한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세요? 했더니 뭐래요?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굳이 방송 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정 수입원이 있는 자의 여유. 이 고정 수입이 뭐예요? 바로 권리 수입이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의 자산은 뭐예요? 노래. 벚꽃 엔딩.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 노래. 한 번 노래를 만들어놔서 뜨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계속 듣는 거예요.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 또 뭐 샀는 줄 아세요? 건물 샀어요. 그럼 그 건물에서 또 뭘 받겠어요? 월세.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을 자산과 시스템으로 만들지 고민하고, 평범한 사람은 뭘 고민한다? 자기의 시급을 올리려고 고민을 한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한 작가,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예요. 이 책 하나로 1년에 3,000억씩 벌어요. 이 시리즈 하나로. 뭐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자산은 뭐죠? 자기가 쓴 책. 자, 근데 잘 보세요. 자산 수입은요, 특징이 있어요. 완성되면 매력적이야, 수입의 형태가. 근데 완성될 때까지는 어때요? 돈을 못 벌어요. 조앤 롤링이 책 쓸 때 돈 벌어요? 아니요. 못 벌죠? 근데 써서 이 책이 뜨면 그때 버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건물 짓고 있는데 돈 벌어요? 건물이 완성되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돈을 그때서야 버는 거죠. 이게 자산 수입의 특징이에요. 이거 관련된 얘기 좀 뒤에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나 이거 하나는 자신 있다 있어요? 아, 내가 권리 수입 몰라서 그렇지 내가 4개 알려줬으니까 저 중에 하나는 해야지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권리 수입은요 원래 평범한 사람이 못 가져요. 평범한 사람은요 그냥 근로소득 버는 거예요.
이런 소득은요,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력이 있지 않는 이상 못 법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시급을 이빠이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고 기를 쓰고 자기의 스펙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개척해서 용날려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은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비즈니스의 수입의 구조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권리 수입이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업은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구조의 비즈니스예요. 자, 내가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를 구축하는 방식은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근데 나의 소비자가 어느 순간부터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을 정도의 매출액과 소비자로 확장되는 구조는 프랜차이즈예요.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프랜차이즈입니다. 커피 먹는 소비자 있죠? 잘 보세요. 커피 먹는 소비자 있죠? 이런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 있죠? 이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이 있어요. 돈은 누가 써요? 소비자가 쓰는 돈으로 얘도 돈 벌고 얘도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영업이에요. 가게의 문을 닫으면 돈을 못 버는. 자, 이 세 명 중에서 권리소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종원. 백종원은 일 안 해도 이 가게들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돈을 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우리가 돈 모아서 백다방 차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백종원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커피 먹거나 아니면 커피를 팔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 줄 수 있는 권리가. 근데 뉴스킨 사업 볼게요. 똑같아요, 구조가. 뉴스킨 쓰는 소비자 있죠? 그런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발은 어디서 할까요? 소비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로 출발해서 나와 같은 소비자를 20, 30명 만들어내면 대리점이 되고요. 그런 대리점을 많이 만들어내면 백종원과 같은 포지션이 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개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거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구축하는 방법은 뭐랑 똑같을까? 우리가 가게 차려가지고 재고 쌓아다 놓고 손님 오면 제품을 파나요? 우리가 10,000원의 제품을 떼다가 20,000원에 팔고 10,000원을 남기나요? 뉴스킨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의 소비자를 구축하는 방식은요, 쿠팡과 똑같아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 굉장히 골 때리는 회사인 거 알죠? 쿠팡. 자, 이 회사는요, 제품도 없고 재고도 없고 매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길 가다가 쿠팡 대리점 보셨어요? 없어요. 이거 그냥 온라인상의 하나의 공간일 뿐이에요. 자, 근데 많은 회사들이요, 이 쿠팡의 제품을, 자기 제품을 런칭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은요, 이 쿠팡에서 사고 싶어 해요. 이 회사에다가 직접 살 수도 있는데 여기를 거쳐서 사고 싶어요. 왜요? 자, 우리가 쿠팡에서 여기서 물을 사려고 물을 검색하면 한 회사의 물만 나와요? 여러 회사의 물들이 가격 비교되고 또 거기에 그 물 먹고 소비자들이 쓴 후기들도 다 보고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은 소비자들이 이 쿠팡에 몰리겠죠. 그럴수록 많은 회사들은 이 쿠팡에 자기 제품을 넣고 싶겠죠. 만약에 이 소비자가 이 쿠팡을 거쳐서 이 회사 제품을 산다면 저 회사는 이 쿠팡에다 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쿠팡이 돈 버는 방식이에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음식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작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다 이런 형태인 거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뉴스킨 사업이 이거예요. 뉴스킨은요, 제가 플랫폼이에요. 저는요, 저한테 제품이 있어요? 저로부터 제품이 유통돼야 돈을 버는 게 맞는데 전 제품이 없어요. 제가 매장이 있어요? 제가 무슨 창고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저 그냥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자, 근데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와 뉴스킨 회사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비자가 저를 통해서 뉴스킨 회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뉴스킨 회사는 저에게 커미션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시켜 놓고 저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예요? 이 소비자에게
뉴스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피부가 이게 고민이구나. 그럼 너 뉴스킨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쓰면 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구축해 나가면서 만약에 10만 원을 샀어? 그럼 바로 다음날 나에게 6,000원 들어와요. 6%. 이게 소비자가 그냥 부업식으로 소비자 만들어 보면서 그냥 짭짤하게 캐시백 정도, 커피 마실 돈 정도 벌어볼 수도 있어요, 뉴스킨이. 이거는 소비자가 돈을 버는 방식이죠. 자, 근데 뉴스킨에서 이런 소비자를 한 명이 아니라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탄탄하게 구축하면 그때부터 대리점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백다방처럼. 백다방 하나를 오픈한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하나를 오픈한 것과 같은 대리점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백다방은 이 가게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커피 먹는 소비자가 필요하죠. 제가 하나의 대리점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도? 뉴스킨 제품 쓰는 소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뉴스킨에서 대리점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대리점이에요. 제 대리점이 잘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뭐가 있으니까? 소비자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저한테 와서 써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비자는 그냥 본사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는 이 1시간 20분의 시간 동안에도 제 매출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지금 제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무점포 대리점의 특징이에요. 이건 점포 대리점이기 때문에 설릉에 있는 백다방의 고객은 누구밖에 없어요. 설릉 주변 사람들밖에 없죠. 부산에 있는 사람이 미쳤다고 설릉에 와서 백다방 커피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사람은 백다방 커피 먹고 싶으면 어디 백다방에서 먹어요? 부산 백다방에서 먹죠. 그러니까 설릉 백다방 사장님은 그냥 그 주변이 자기의 시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점포죠. 무점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제 고객, 일본에 있는 제 고객, 부산에 있는 제 고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 그게 제 매출로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점포 대리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매력만 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스킨을 진짜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권리 수입 때문이잖아요. 자, 저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뉴스킨 제품이 한 번 쓰고 계속 쓴다는 보장이 있냐? 내가 고객을 30명 만들었는데 그 30명이 쓰다가 안 써도 그래도 돈이 들어오냐? 그래도 들어올까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내 건물에 아무도 안 살아. 그럼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듯이 나도 소비자가 없으면 돈 못 버는 거 맞아요. 그럼 뉴스킨 소비자가 뉴스킨 제품을 정말 매니아로 써야 제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뉴스킨 제품이 이런 제품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뉴스킨 제품을 한 달 쓴 임상입니다. 한 달 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기초 제품 쓰시면서요. 매일 갈바닉을 하시면서 리프트팩을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뉴스킨 26살에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기업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학교를 휴학하고 뉴스킨 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들이 한양대까지 재수해서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때려치고 화장품 판매원을 한다고 엄마는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히 엄청나게 화가 나서요.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하셨어요.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1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제가 그 밖에 나와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매출이 매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엄마랑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서로 진짜로. 근데 매출은 매달 한 달에 한 20만 원 이렇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들이 뉴스킨 하는 게 너무 싫은 것과 엄마가 이뻐지는 건 별개구나. 그러니까 제품이 진짜로 좋으면 쓰는구나, 사람들이. 뉴스킨 제품이요, 전 세계 1위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안 하고 처음 들어보는 이 뉴스킨 제품이요, 2017년, 2018년 전 세계에서 뷰티 시장에서 1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디서요? 전 세계에서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아이템 만드는데 뭐 1원 한 푼 투자한 거 있으세요?
이 아이템 개발하는데 뭐 좀 도와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1위 제품, 뷰티 안티에이징 시장의 전 세계 1위 제품을 여러분들의 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SNS를 하시든 뭐 지인 시장을 공략하시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1인 기업가들을 양성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여러분들의 이 뷰티 시장의 소비자 유통망을 구축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백종원 구조가 뉴스킨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백종원이 어떻게 돈 벌어요? 커피 팔아요? 이 사람? 아니죠?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팔아버리죠? 자, 백종원은 백다방을 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다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요, 로열티로 받아요. 이게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이에요. 자,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백종원처럼 대리점 하나 내볼래? 이거 돼요? 이건 구조적으로 막혀있죠. 대리점을 낼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백종원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돼요. 자, 근데 뉴스킨 볼게요. 제가 소비자를 20명에서 30명 탄탄하게 구축하면 저는 대리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저와 같은 대리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자고 권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제 친동생이에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고 제가 뉴스킨 사업 3년 정도 했을 때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러 왔고요. 지금은 뉴스킨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제 동생에게 뉴스킨 제품 쓰라고 전달한 거예요? 오빠랑 같이 뉴스킨 한번 해보자 전달한 거예요? 해보자 전달한 거죠. 이게 뭐와 똑같냐면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백종원은 백다방 사장님에게 커피 좀 드셔보세요 한 거예요?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 한 거예요? 백다방 한번 차려보세요. 당신 이름 걸고 동네에 어설프게 카페 차리다 망하시는 것보다 백종원 이름 걸고 백종원의 레시피와 노하우 매뉴얼 다 줄 테니까 백다방 차려보세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그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은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백종원 돈 버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빠랑 뉴스킨 한번 해보자. 네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돈이 부족하고 아니면 네가 어떤 원하는 삶을 사는데 제한이 있다면 오빠랑 뉴스킨 투잡으로 한번 알아보자. 뉴스킨 한번 해보자. 뭐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동생도 소비자를 30명 정도 구축하게 되면 제 동생도 뭐가 돼요? 대리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리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그리고 제가 만든 대리점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이 저에게 로열티로 온다는 거예요. 백종원처럼. 뉴스킨 몇 프로 와요? 5% 옵니다. 자, 이 구조와 이 구조가 뭐가 달라요? 차이가 있다면 점포, 여기는 무점포, 여기는 아이템이 커피, 여기는 아이템이 뉴스킨. 그거 말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대리점이 되고 대리점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달라지죠. 여기 있는 제 동생이 오빠 나도 내 친구한테 뉴스킨 한번 전달해보고 싶어. 이게 될까요? 뉴스킨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뒤로 가져가면요,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저의 1차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자, 1차 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에 저는 5%를 받고요. 1차가 만든 대리점을 저한테는 몇 차겠어요? 2차. 여기서 일어난 매출이 제 동생한테 몇 프로 갈까요? 당연히 5% 가는데 여기서 일어난 매출이 저한테 몇 프로 올까요? 또 5%가 온다는 거예요. 자, 사업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놀라야 정상이에요. 내가 만든 대리점이 아니라 내가 만든 대리점이 만든 대리점이 만든 대리점들도 나한테 로열티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몇 차까지 들어올까요? 뉴스킨은 6차까지 5%가 들어옵니다. 자, 심플하게 말하면요, 나로부터 6차 안에 들어오는 총 대리점들, 그 전체의 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 총합의 5% 로열티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심플하게 내가 대리점이 되고 대리점을 계속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6차까지는 내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1차부터 6차까지 안에 대리점을 50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50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뉴스킨 하는데 이러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저 우리나라에 온라인 쇼핑몰 50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 50개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 비즈니스더라고요, 이 사업. 그래서 만약에 제가 6대 안에 실제로 50개의 대리점을 만들면
나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대리점당 평균적으로 소비자 30명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30명으로 일어나고 있는 평균 매출을 한 400만 원 정도 잡아요. 우리나라 평균. 자, 그러면 대리점 하나당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내 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 400만 원의 수입은 한 20% 잡고 한 80만 원 됩니다. 내 가게에서 내가 만든 소비자. 근데 요거 말고 지금 몇 개 대리점이 있어요? 50개가 지금 더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 50개에서 들어오는 로열티를 볼게요. 50개의 대리점이 400만 원의 매출을 한다면 2억이에요. 2억에 5%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나의 총 수입은 어떻게 돼요? 1080만 원이 되죠. 내 대리점에서 들어오는 돈 80만 원, 내가 만든 50개의 대리점에서 들어오는 돈 1000만 원. 그래서 내 수입은요 1080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소비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저 80만 원은 멈추겠죠. 10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간다는 게 이해되세요? 왜요? 내가 만든 50개의 대리점들이 나의 대리점으로 존재하려고 있나요? 본인으로부터 다시 6차 안에 대리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뉴스캔 하죠? 스폰서의 대리점으로 존재해주기 위해서 뉴스캔 하세요? 나로부터 6차 안에 얼마나 많은 대리점을 만드냐 게임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50개의 대리점이 나랑 똑같이 50개씩 만들면 난 대리점 2,500개가 되는 건데 이해되시나요? 2천만 원의 수입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 수입은요 레버리지 형태의 수입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생하는 레버리지예요. 스스로 늘어 수입이 어느 순간부터는. 왜? 모든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6차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줄게요. 이거 장점이 있어요. 뉴스킨이 단점이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하나의 대리점을 돌리기 위해서 소비자 구축은 쉬워요. 이게 왜요? 가게를 차려놨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밖에서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누가 알아서 주문하나? 안 해. 그래서 내 가게 하나 돌아갈 정도의 소비자 구축은 뉴스킨은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영업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비즈니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자, 백종원도 지금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쌈밥집 사장님이었던 거 알아요? 백종원이 쌈밥집 사장을 할 때 옆에 있는 가게 사장이 저기 쌈밥집 사장님 했을 때 백종원 마음속엔 뭐가 있었을까요? 난 전 세계에 몇천 개의 대리점을 만들어낼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건데 그거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난 지금 쌈밥집 운영하는 거야. 이 개념 아니에요? 뉴스킨도 내가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구축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게 결국 뭘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로부터 6차 안에 프랜차이즈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탄탄한 대리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볼게요. 자본금 들어가죠? 뉴스캔은요? 자본금이 없습니다. 점포를 안 차리니까. 그리고 이건 어때요? 공간적 제약이 있죠? 이거는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전 세계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리점 분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죠. 이거 백종원만 가능하죠. 뉴스킨 어때요? 나로부터 6차까지 대리점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뉴스킨이 좀 더 힘들지만 이 뒤에 세 가지의 장점으로 이거 극복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제품을 보여준다. 그냥 보여주면 안 되고 잘 보여줘야 돼요. 잘 보여주면 뭐가 생길까요? 나로부터 뉴스킨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생기겠죠. 소비자가 많이 생기면 난 뭐가 돼요? 대리점이 되고. 자, 그 다음은 뭘 보여줘요? 이 사업을 보여줘야 돼. 그냥 보여주면 안 되고 잘 배워서 잘 보여줘야 돼. 잘 보여주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하면 나와 같은 대리점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두 개를 잘 가르친다, 복제한다. 그렇게 되면 나로부터 대리점이 계속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로부터 6차까지 5% 로열티 받는다. 이게 뉴스킨의 수익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이랑 연결해서 뉴스킨도 권리 수입이 된다는 건 뉴스킨도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산,
시스템. 그럼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해서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자산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 대답할까요? 6차 안에 들어온 내가 만든 대리점들, 그리고 그 대리점을 중심으로 뉴스킨 제품을 실제로 쓰고 있는 소비자들, 그게 다 누구 유통망이라는 거예요? 내 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프랜차이즈에 분류해서요, 다이렉트 셀링,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실제 책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증거로 협성대학교라고 아세요? 있는데, 여기 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루는 시간에 현장 학습으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 학생들은 레포트 써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영학과에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배우죠. 걔네는 이론으로 배우죠, 이 사업을. 우리는 뭘로 배워요? 이론과 실전으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는요, 대학교 경영학과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영을 뭘로 배워? 경영은 실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을 이론으로 배워. 그리고 경영학과 나와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 당하고 있잖아요. 취업하고 결국 경영학과를 왜 가요? 뭐 하려고 가? 경영하려고 가는데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은 어때요? 경영을 이론과 실전으로 계속 배워요. 자, 경영학과 교수가 경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경영을 안 하는 이론만 알고 있는 교수가 이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실제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육을 해주고 이론만 교육해줘요? 이론과 실전을 같이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산 교육이라는 거예요. 죽은 교육 받지 마시고. 실제 경영학과 교육 받는 애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실전 비즈니스 교육을 받고 계신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지난 5월 종료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퍼런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이야기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주변을 꼬집었다. 자, 미국 대통령이죠. 대통령 되기 전에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모든 걸 잃는다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저명한 사람이 검증되지 않는 일을 뭐 그렇게 한다 할 수 있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니네가 거기 있는 이유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랑 나랑 생각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니네가 거기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도널드 트럼프는요, 자산가죠.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산을 늘릴 때도 자산으로 인해서 자산을 계속 늘리겠죠.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이 모든 걸 잃는다면의 조건이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잃는다면 뭐 할 거냐? 이 사람이 그럼 노가다 해야죠. 이러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 또 뭘 만들려고 하겠어요? 자기의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산이 없잖아, 지금. 자산은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만드는 게 제일 빠른데 아무 자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생각은 다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지만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 할 것이다. 이 영상이 저에게 굉장히 큰 확신을 줬기 때문에 공유를 했고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요, 뉴스킨 사업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인데 이 책은 한 권이 아니라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노동 수입 버는 여러분들 제발 권리 수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 좀 하세요.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제발 남 밑에서 죽어라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산과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라는 게 이 사람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래놓고 방법을 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2권을 쓴 게요. 이 오른쪽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여기 있는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이 두 책이요. 부자 아빠 시리즈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룬 책이거든요. 이 비즈니스 스쿨 책에 뭐라 나오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뭐라고 나와요? 평범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그걸 잘만 활용하면 누구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 밑에서 노동만 하지 마시고 권리 수입을 바라보세요. 그 권리 수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이 회사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자 아빠 시리즈만 가지고요. 저작권료로 억만장자가 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서점가서요. 꼭 읽어보시고요. 뉴스킨에서 쓴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 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뉴스킨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볼게요. 뉴스킨 회사는요. 이 왼쪽 걸 다 합니다. 제품 연구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이거 다 누가 해요? 회사가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차리거나 창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회사가 다 해준다고. 근데 회사가 뭐 하나를 안 해요. 뭘 안 해요? 광고 마케팅을 안 해요. 광고 마케팅을 안 한다는 의미는 회사가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킨 회사 가서 회사 사장님한테 만나서, 그러니까 뉴스킨 본사 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장이랑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분 있는 사람이 그 사장한테 가서 뉴스킨 찾아가서 저 제품 좀 사러 왔어요 하면 못 사요. 누군가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되시나요? 회사가 직접 유통에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소비자를 통한 소비자만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광고 마케팅을 안 한다는 말은 즉 유통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유통에 개입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우리들. 그게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자, 우리와 회사의 역할은요, 직원과 회사의 개념이 아니죠. 직원은요, 이 각각의 부서에서 일하는 월급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직원이에요. 우리는 회사가 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하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파트너십 관계라는 거예요. 기업 대 기업이에요. 뉴스킨이라는 기업과 나라는 1인 기업. 뉴스킨 회사도요,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왜요? 다 갖췄는데 매출이 0이야. 우리가 없으면. 맞죠? 우리도 뉴스킨 회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열정과 의진이 있는데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회사의 이 왼쪽의 모든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유통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지속하면서 전 세계에 나의 유통망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식에게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상속. 혹시 보험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업 초기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는 뉴스킨 사업과 내가 하는 보험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너도 뉴스킨 제품을 팔잖아. 나도 보험을 팔아. 너도 누군가에게 뉴스킨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잖아. 나도 누군가에게 보험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 그리고 너네 맨날 모여서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트레이닝하지? 우리도 맨날 모여서 세미나하고 트레이닝해. 똑같잖아 이러는 거예요. 똑같네요 이랬어요. 사업 초기여가지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보험도 사업이네요? 이랬어요. 보험 네트워크 마케팅이네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니 네가 하는 뉴스킨이 영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졌어요. 그런가 하고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달라요? 한 단어로 소유권 이해되세요? 나는 뉴스킨에서 우리가 만든 모든 나의 유통망은 누구 거예요? 내 거. 보험은요, 내가 보험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나로 인해서 보험 가입한 총 사람들이 누구 고객이에요? 회사 고객. 그러니까 영업은 회사의 네트를 짜준 만큼 수당을 받아가는 게 영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의 소유주가 나고. 이해되세요? 보험은, 영업은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네트가 회사의 네트고, 뉴스킨은 소비자 한 명이라도 내 네트고, 그래서 자식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네트가 크든 작든 간에 나로 인해서 어떤 나의 유통망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내가 죽어도 그 매출액의 로열티가 내 자식에게, 내 와이프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자산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자, 요즘에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31살인데 제 친구 아직도 취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어디로 도피하는 줄 알아요? 대학원으로 가요. 대학원을 가니까 취업이 더 안 돼요. 왜요? 인사팀에서도요, 얘가 왜 대학원을 갔는지를 알아. 공부의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능력이 없어서 대학원으로 도피했구나, 이걸 알아. 대학원 졸업하면 돈 더 줘야 되잖아. 안 뽑죠. 취업이 안 돼요.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퇴직은 어때요? 빨라졌죠. 지금 40대 후반들 다 잘려나갑니다, 지금. 근데 수명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140살까지 산다.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자, 옛날에는요, 60까지 일하고 70이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60까지 일한 돈, 모은 돈 가지고 70까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모은 돈으로요, 은행에만 넣어놔도요, 은행 이자가 한 달에 1억 넣으면 100만원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은행에 1억 넣으면 한 달에 10만원 나와요. 저축해서 어떤 수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막 40대에 잘려나가죠. 수명은 그 뒤에 막 내가 산 날보다 막 2배가 더 남았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제 5차 넘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많은 대학교, 뭐 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들은요, 다 2차에 머물러 있어요. 2차에. 우리 부모님들의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2, 3, 4차 다 경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마인드는 2차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변화 속도에 우리의 생각의 속도가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지게 돼 있어요. 따라가야 될 거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 제가 뉴스킨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뉴스킨 하는 걸 인정을 해주시면서도 아직도 가끔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도 공무원 시험이라도 한번 봐보는 게 좋아. 아직도 생각이 2차 산업혁명 시대 마인드인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야 6번의 직장 옮기대. 지금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6번 이직한다고. 그러니까 철밥통 직장 이런 거 없다고. 이제 미국은 완전히 프리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프리랜서야. 이제 정규직이 없어요.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려요. 그냥 그런 시대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무조건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요,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냐면 한 번에 수입의 경로를 4-5개씩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 뭐해서 돈 벌어? 그걸 어떻게 말해? 그걸 어떻게 하나로 정의해? 5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뉴스킨에서 대리점이 5개면 5경로의 수입인 거 아세요? 뉴스킨 하나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5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5개의 경로에서 수입, 독립 대리점들이잖아요. 뉴스킨에서 대리점을 100개 가지고 있다는 건 수입 경로가 100개란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런 시대의 대안으로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본질적인 얘기인데, 뉴스킨 사업 이거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도대체 왜 나의 몸값,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일하는 기간, 이걸 남이 정하지?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당신은 150짜리입니다. 땅땅. 당신은 180짜리입니다. 땅땅. 이거 누가 정해요? 내 몸값을 누가 정해요? 남이 정하죠? 내일은 일찍 오세요. 오늘 야근하세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거 누가 정해요, 이거? 누가 정하냐고, 그거를. 남이 정하잖아요. 누구 인생인데. 네. 근데 억울한 건 우리가 어떤 교육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받아왔길래 이걸 한 번도 억울해보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게 더 억울해. 그렇지 않아요? 아, 제발 저 직장에서 나를 연봉 3천에 뽑아주시면 나 진짜 시키는 거 다 거의 이러고 살잖아요. 자, 우리가 물론 사회 초년생, 세상 경험 좀 해야 되고 뭔가 밑바닥부터 좀 일도 배워 세상 힘든 것 좀 그런 아이들 20살 그런 분들은요, 저는 직장 다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안 다녀봤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상하 관계도 좀 겪어보고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의미는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 이게 전 직장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직장이란 거 다녀봐야 몇 년이에요? 많이 다녀봐야 30년 아니에요? 진짜 많이 잡은 거예요, 30년이면. 자, 30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뒤에 50년이 더 남아요. 우리 인생이. 자, 그러면 그리고 30부터 60이면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 시간을 결국 남 밑에서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남이 시키는 거 하면서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직장의 의미는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게 직장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권리 수입 빨리 만들어. 너 몸뚱아리 멀쩡할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너 고용해 줬을 때 빨리 뒤에서 권리 수입 준비해. 그래서 저는요, 진짜 안정된 삶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들어가면서 뭐라 얘기해요? 난 안정적이라 그래요. 안정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지 뭐.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조직 속에 있더라도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진짜 안정을 쫓는 길이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거로 알고요. 직장 끝나고 이곳에 오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생각이요 훨씬 깨어있고요, 훨씬 앞에 있는 거예요. 남들 지금 밖에서 술 먹고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안정된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뉴스킨에 오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좀 적나라한 사진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주일이에요. 자, 이 A 시간이 뭐예요? 남에게 레버리지를 당하는 시간. 회사의 사장이 나를 레버리지로 써먹는 시간.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어디서 강의하는데 보여드렸더니 이래요. 저거 아니래. 빨간색이 너무 적대. 뭔 소리 하려는 거예요? 이 뒤에 맨날 일하고 주말에 맨날 불려나가는데. 야근. 그렇죠? 근데 요렇다 칩시다. 진짜 9 to 6 딱. 자, 이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의 시간은 언제예요? 이 나머지죠. 파란색이죠. 잘 보세요. 이런 삶으로 평생 살고 싶으세요? 저 빨간색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시간이에요. 남에게 묶여있는 시간. 그리고 이 파란색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린 이렇게 30년 살아야 돼요. 싫잖아.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자, 돈은 뭘로 벌고? 돈은 자산으로 벌고. 나의 24시간 전부를 내 맘대로 쓰고 싶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요, 자산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으로, 아니면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돈 많으면 그냥 건물 사버리면 되니까. 자, 뭐가 쉬워요? 돈으로 자산을 만드는 게 쉽죠? 근데 우리 뭐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뭐를 들여서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뭐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왜? 일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만들어야 돼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산을 만들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에 계속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 파란색을 악착같이 쓰면서 빨간색을 줄여나가든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뉴스킨을 시작했는데 뉴스킨을 하니까 더 바쁘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뉴스킨 하니까 더 바쁘지. 이 파란색을 뉴스킨에 쓰니까. 그럼 파란색을 뉴스킨에 안 쓰면 계속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파란색을 뉴스킨에 쓰면서 뉴스킨에서 수입이 오를 때마다 이 빨간색의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뒤집어 없는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야지. 그러면 나는 지금 직장에서 200을 버는데 뉴스킨에서 200 나오면 나는 직장을 떼어칠 거야. 그 힘을 키울 거야. 근데 뉴스킨에서 200을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딱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요 시간을 악착같이 써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장 다니는데 이 직장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 근데 시험 공부하려면 직장을 때려치고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직장을 때려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장 끝나고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뭘 위해서? 직장에 답이 없으니까 그 후에 대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개념처럼 당연히 뉴스킨을 열심히 하는 시간 동안에는 직장 다니고 뉴스하기가 더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들지만 뭐가 있으니까 힘든 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만들 거라는 희망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킨 사업의 가치는 뭐 돈, 수입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평범한 내가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 얼마나 큰 가치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자영업 하나 배우려고 해도 안 가르쳐줘요. 카페 하나 한 5천만 원 들여서 카페 하나 차리는데 옆에 카페에서 막 가르쳐줘요? 아니면 이 사회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저도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가르쳐주고 키워줘요? 아니잖아요. 내가 부딪혀주고 보면서 한 3번 망하면서 배우는 게 사업이지. 근데 뉴스킨 사업은 어때요? 안 받으려고 해서 그렇지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한 그 노하우를 주고 싶어서 안 다니는데 안 받으려고 난리여서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뉴스킨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내 모습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준비된 상태로 온 게 아니니까. 제가 뉴스킨 처음 왔을 때 26살 때 제 모습은요, 뉴스킨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5년이란 기간이 지나서 제가 이 안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뉴스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성장된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의 뭘 소유해요? 내 자산을 소유해서 권리 수입을 만들어내고요. 그 권리 수입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야? 자, 근데 왜 모두가 성공 못할까요? 시간 좀만 더 써도 돼요? 이거랑 다음 페이지가 끝인데. 네. 왜 근데 원래 제 강의 PPT 2페이지가 없는데 넣었어요. 왜 모두가 성공 못할까요? 이렇게 좋으면 이 말이 사실이면 제가 지금 한 말이 사실이고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뭐 이거 다 성공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간절하지 않아도. 물론 다 맞지만요. 이 사업은 진입 장벽이 없어요. 진입 장벽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 상태가 뉴스킨을 잘할 만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은요. 자, 밖에 있는 대부분의 일은요. 뽑고 걸러요? 걸러서 뽑아요? 걸르고 뽑죠. 걸르고 뽑죠. 뉴스킨 사업은요? 뽑고 걸러요. 반대예요. 걸르고 뽑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서울대 갔대. 우와, 왜요? 서울대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높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아는 거예요. 누가 의사가 됐대. 얼마나 공부했대.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와 이게 되는 이유가 의사가 되려면은 미친듯이 공부를 했겠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의대를 가려면 얼마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자, 내가 뉴스킨을 하는데 우와 이렇게 안 하죠. 왜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데 뭐 스펙 쌓으셨어요? 이 전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을 결정은 했지만 뉴스킨이 진입장벽이 없는 거지 성공 조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쉽게 들어온 게 이 일이 쉬운 거랑은 별개잖아요. 이 일은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성공이 쉬워요? 아니지. 쉽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들어온 상태에서 뉴스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자,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요. 처음 뉴스킨 시작할 때 내 모습이 뉴스킨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돼요? 배워요. 뉴스킨을 배워야 되고요. 뉴스킨 안에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왜? 투자한 게 없으니까. 쉽게 들어왔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했다가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진입장벽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한 상식적인 노력을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킨으로 한 달에 권리소득 1,000만 원 벌고 싶다는 얘기는 쉽게 해요. 그래 놓고 이 안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편의점 알바도 저렇게 하면 잘리는데 하는 모습으로 뉴스캔을 해요. 그래놓고 뉴스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캔 사업 상식적인 사업이거든요. 권리 수입으로 1,000만 원을 번다는 거는요 3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30억을 모으려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년 넘게 모아야 돼요. 그 200년을 여러분들에게 5년, 3년으로 단축시켜주겠다라는 일이 뉴스킨인데 그 기간 동안 노력을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킨에 한 5천만 원 보증금 걸어놓고 뉴스킨으로 500만 원 수익 넘어가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만두겠어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진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들여가지고 카페 하나를 차렸는데 차려보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못 해먹겠어. 때려칠 수 있어요? 내 돈 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인테리어 다 했는데? 기계를 다 들여놨는데? 못 때려치죠. 장사가 안 되면 전단지 들고 나가죠. 근데 뉴스킨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이거를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걸 피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인드가 직장인 마인드로 뉴스킨을 시작해요. 사업을 하려면 마인드가 뭐여야겠어요? 당연히 사업이어야 되는데 마인드가 직장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은 레버리지로 수입을 벌려고 하고 평범한 사람은 자기의 시급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하루치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이게 직장인 마인드예요. 자, 권리 수입 받는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내가 열흘, 일주일, 한 달, 100일, 몇 년을 내가 책을 집필할 때 돈이 안 들어오죠? 김밥 먹으면서 해요. 왜? 이 책이 완성되면 돈이 들어오는 걸 아니까. 이게 자산 수입이거든요.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벌어도 일을 하는 기간도 버텨줘야지. 근데 그걸 못 버틴다는 거예요. 한 달 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한 노력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노력이면서. 세 번째,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비상식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업 초기에 강의를 하루에 3개에서 5개씩 듣는다고 했죠, 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와, 이러죠. 그게 왜 우아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 애들도 학교에서 4시간 수업은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업을 배워보겠다며. 근데 하루에 하나 강의 듣는 게 막 힘들다고 징징대요. 그래놓고 뉴스킨이 안 된대. 그래놓고 뉴스킨으로 어떻게 되고 싶냐면 막 1억 벌고 싶대. 그래놓고 편의점 알바도 그렇게 하면 잘려 하는 모습으로 뉴스킨을 해. 그래놓고 뉴스킨 그만두고 안 된대. 왜?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세게 드리는 이유는 이걸 피해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뉴스킨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업은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잘 배울 자신이 있으면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출발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데 필요한 건 뭐예요? 배우려는 마음. 이 사업의 가치를 알고 내가 잘 배워봐야겠다. 배우려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들에 도움받아서 배웠잖아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뉴스킨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뉴스킨 괜찮죠?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네 했어. 근데 네, 알아서 한번 잘 해보세요 혼자 하면 알아서 해보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알아서 못하죠. 왜 알아서 못해요?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요. 근데 왜 안 배우세요?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킨 가르쳐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요. 학교 역할을 하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강사가 있고요. 교과서가 있고요. 온라인 강의도 있고요. 나의 1대1 과외 선생님인 스폰서가 있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과외 선생님이. 여러 명이야. 과외비 내세요? 과외비도 안 내는데 새벽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도움 요청하면 달려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열심히 배우셔서 배우다 보면요. 익숙해지고요.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요. 잘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자신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자신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5년 동안 이 안에서 배우고 해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제 다 알겠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저의 감각으로 쌓였으니까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안 되시겠냐는 거죠.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혹은 잘 배워보려면 현재 저의 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오늘 초대해주신 분께 물어보시면 이 사업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 사업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방법, 혹은 시작한다면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요 가이드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꼭 질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